언론홍보에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신문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광고 지면 확대 전략, 기사형 광고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기사형 광고는 뭘까요? 기사인 줄 알고 봤더니 광고인 경우입니다. 신문 등의 증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신문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신문법의 6조를 보면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광고인데도 광고 표지를 하지 않거나 기자 이름을 달아서 마치 정상적인 기사인 것처럼 포장한 이런 걸 기사형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건강 효과를 강조하는 기사들, 알고 봤더니 특정 업체와 결탁해가지고 뭐 지면을 일정 돈을 받아서 기사를 써주는 경우,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뭐 최근에는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전체 통계를 보면 한 달 평균 500건 정도가 제대로 된 광고 표시 없이 기사 형태로 발행됐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전체 기사형 광고량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뉴스타파가 연간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매년 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2019년 기사형 광고는 이제 매년 늘어서 2018년과 비슷한 2,000건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지금 중앙 언론의 사례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중앙 매체 아니면 유튜버 같은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역 신문들 광고 수입이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광고가 축소되자 지면을 광고로 제공하는 전략을 이제 경영 타개를 위한 전략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지역신문 기사형 광고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역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이전을 했잖아요. 혁신도시가 이전을 하면서 전북 지역이 지자체와 일반 기업 외에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늘었어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뭐 이런 기관들이 많이 늘었어요. 2015년부터 2018년 내역을 좀 살펴봤었는데 전북 지역 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대학교 이런 곳에서 기사형 광고를 비용을 지출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2015년에 확인된 전북 지역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발주한 언론 홍보 내역, 이걸 보면요, 전북일보 농업인가 적극소통 배려정책 농업 효율성 향상, 이 기사로 250만 원을 받았대요. 전라일보는 아이스 고구마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는다, 이 기사로 1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소득 경쟁력 복지 강화 풍요로운 농업 씨 뿌린다, 이 기사로 200만 원을 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새전북신문은 농촌효자, 전북중앙신문은 경쟁력 있게, 이런 식의 제목으로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 경쟁력,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홍보기사 발주 시 언론사 간 계약서 내용도 공개해달라고 해서 그 계약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기사 횟수, 게재 지면, 지명 크기, 보도 주제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을 거래하듯이 기사를 어떤 크기로 얼마 금액에 어느 정도 양으로 보도할 건지를 이렇게 상품 거래하듯이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가령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2015년 8월 31일 날 1회에 걸쳐서 지명 크기는 5단으로 16면에 보도해 줄 것을 광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광고형 기사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요. 보도 주제는 농식품부, 박근혜 정부 농정 프레임 성과 평가, 이걸 다뤄달라. 공감 확대로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 주제로 잡아달라고 했고요. 6차 산업화 도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잡아달라라는 이런 방향성 제시를 지면 광고형 기사 사례로 지금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럼 전북중앙신문 사례도 한번 볼까요? 2015년 11월 3일 1회에 걸쳐서 전면 기사로 20면에 보도해달라라는 이런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주제는 장관, 당시 취임한 장관의 취임 후 중점 추진 과제와 그 이유 를 설명해 달라는 이런 방향성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하게 경쟁력 있게 우리나라 농업을 보듬는다, 뭐 이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 농촌진흥청 사례도 볼게요. 농촌진흥산업
지능사업 우수 연구 성과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도 광고형 기사형 광고를 쓴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기사를 각 신문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시 총장을 중심으로 한 기획 인터뷰가 지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보면 군산대학교가 기사형 광고로 1,21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었고, 농촌진흥청은 2,620만 원을 지출했었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3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근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례는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전기안전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론 공동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했다라면 이건 칭찬을 받아서 마땅을 한 내용이죠. 캠페인이니까요, 공익적인. 근데 이거는 언론은 독자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공익 캠페인을 선의로 언론사에서 선의로 홍보해 주는 척하면서 지로는 상당히 금액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면은 광고처럼 거래할 수 없는데도 광고 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농촌진흥청 아까 사례를 좀 얘기했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해요. 2018년에 공개한 기사형 광고 내역이 2018년에도 나오는데, 도내에 전북일보와 전북타임즈가 기사형 광고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2018년에 전북일보가 전북 농생명산업 이끄는 과학자 시리즈로 11회에 걸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팀이 수행하고 있는 농생명산업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지면을 구성을 했고요. 주로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농생명산업과 도내에 기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리는 홍보성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사형 광고 사례를 보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명백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라는 문구가 지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법률가 이런 법규를 보면요, 신문 등의 직능에 관한 법률을 볼게요.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책임 배열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보면은 편집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된다. 한국 광고 자율심의기구 기사형 광고 심의 규정을 볼게요. 기사형 광고에 취재, 편집자주, 독점 인터뷰, 칼럼니스트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률과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에게 작동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신문사의 영향력이 클수록 광고 단가가 높고 빈도수가 더 많다. 아까 전북일보가 11회에 걸쳐가지고 기사형 광고를 이렇게 개장한 걸 보셨잖아요. 대부분의 언론, 특히 지역 내에서도 메이저라고 불리는 언론인수로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신문사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사형 광고, 홍보성 기사를 싣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율 개선을 바라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향력 있는 신문사가 오히려 신문시장의 신뢰를 깨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 판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더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개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협찬비, 기사형 광고와 거래한 언론사들 중에서 어느 언론사도 독자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침묵이 앞으로 우리 신문은 광고도 기사처럼 실을 테니까 무조건 신뢰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공표하는 셈이 아니냐, 이제 이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좀 비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사형 광고 폐해 막기 위해서 법률 개정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죠. 19대에도 있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있었는데요. 관계기관의 이제 이해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반발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대에 부딪혀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바일 광고 시장, 스마트폰 광고 시장 계속해서 확대될 거고 지면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사형 광고 사례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사 스스로가 독자들한테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홍보 형태를 금지하는 이런 것이 사실상 시급한 이유, 오늘 사례를 보시면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